고전시가 1, 무죽질환가랑 화환가. 하나는 향가고, 신라시대 향가고, 하나는 한시. 지금 사실은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는 향가가 이제 좀 자주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건 이제 내신 대비용으로 디테일하게 좀 보기하고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향가는 뭐 제망매가, 찬기파랑가 이런 거는 이제 1학년 때, 1, 2학년 때 좀 접해봤잖아요. 신라시대에 향찰로 쓰여진, 얘는 지금 몇 줄이야? 8줄이니까 얘는 팔구체 향가에 해당되겠지. 제목이 모, 죽지랑 가잖아. 이 모가 근데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추모, 하나는 사모야. 찬, 기파랑 가 이런 거하고 이제 비슷하지. 추모는 사실 죽지랑이라는 이 화랑의 이제 우두머리, 화랑 선배님. 죽지랑이 죽었다고 설정하면 이 모는 추모가 되는 거고, 죽지 않았다라고 설정하면 그냥 사모가 되는 거겠지. 이 모의 의미가. 근데 추모든 사모든 중요한 건 화자의 정서가 그리워한다라는 이 정서는 둘 다 해당된다라는 거지. 추모도 그리워하고 사모여도 그리워한다라는 얘기. 보기를 볼게요. 모죽지랑 거는 죽지랑이지. 멋진 선배님이었어. 얘를 뭐 한다? 죽지랑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다. 그리워한다라는 이 정서가 좀 중요하지. 화왕가는 설총을 예찬하는 작품이에요. 설총이 왕한테 간언을 했대. 간언이라는 게 뭔지는 알아야 돼. 간언이라는 거는 충성스러운 어떤 말이야. 모가지가 그 날아가더라도 옳은 말을 왕한테 하는 충신이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신문왕에게 간언한 설총에 설화가 있나 봐. 배경설화가 있나 봐. 화왕계를 모티브로 삼아 그거를 시로 만든. 원래는 이제 다른 이야기, 설총이라는 어떤 대단한 충신이 임금님께 간언을 한 그런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아서 그 내용을 시로 만들었대. 그러니까 당연히 설총을 예찬하고 칭송한 작품이겠지. 그러니까 지금 둘 다 설총이나 죽지랑이나 역사적 인물이란 얘기야. 문학 작품에서 역사적 인물을 동원할 때는 어떤 의도가 많대? 당시 상황이 일단 부정적인 위기적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 지금 부정적 상황에서 이 작품을 썼겠지. 긍정적 상황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작품을 썼겠지. 그래서 특히 과거에 고매한 역사적 인물은 얘가 지금 죽지랑하고 설총이야. 지금 쇠락했거나 지금 없어. 부정적 상황인 거죠. 화려했던 과거하고 당연히 대비되겠지. 그러니까 어떤 정서를 불러일으켜 화자에게 시르이와 탄식을 불러일으키겠지, 당연히. 현재의 문제적 상황, 지금 그가 없는 그런 긍정적인 어떤 인물, 죽지랑이나 설총 같은 사람이 없는 현재의 문제적 상황을 당연히 들추어낼 뿐 아니라 플러스 뭐까지 얘기하고 있어, 마지막에. 그러니까 없어서 슬프다 이렇게 끝 나는 작품이 아니라 극복하고 싶다. 그를 다시 한번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 소망, 좀 희망적인 어떤 그런 화자의 태도로 마무리한대. 요런 얘들아 보기에 나온 이 내용을 정확하게 좀 읽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모죽지랑가도 현재에는 얘가 없잖아. 죽지랑이 없으니까 부정적 상황. 근데 부정적 상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화려했던 과거하고 대비돼서 지금 화자는 탄식하지만 하지만 그를 다시 만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고, 화양가도 마찬가지. 지금 설총 같은 긍정적인 사람이 없나? 부정적인 어떤 정치적인 상황인가 봐. 그러니까 설총같이 과거의 그 긍정적인 상황과 대비되는 현재의 상황을 드러내면서 탄식하고 있고, 그런 어떤 설총 스승 같은 그런 긍정적 사람이 다시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죠. 간봄을 그리워한대. 자, 왜 화자의 정서가 그리워하는데 왜 그리워해? 지금 없으니까 그리워하는 거지. 그럼 간봄이라는 거는 봄이 지금 현재는 지나갔다라는 거고, 그 봄이라는 시간은 긍정적인 인물인 죽지랑이 있었던 과거의 시간을 봄이라고 표현한 거겠죠. 간봄을 화자는 그리워해. 그래서 모든 것이 서러워 시름한다. 지금 화자 그리워하고 서러워하고 시름하고 있어.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주어가 된다면 서러워하고 시름한대. 그럼 이거는 화자의 감정을 이 모든 것이라는 이 대상에 이입한 감정이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감정이입의 조건이 뭐야? 화자의 정서는 이미 대놓고 나와 있어. 그리워하고 없어서 서러워하고 씨름하는 화자의 정서를 다른 사물 혹은 다른 자연물에 투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서러워하고 씨름하는 똑같네. 화자의 정서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다른 사물, 자연물,
자연물의 정서 서러워서 씨름한다. 그게 결국 화자의 정서하고 일치한다. 감정이입의 조건에 들어봤기 때문에 감정이입이라는 이 방식을 활용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 모든 것이 어떤 자연물인지 뭔지 나오진 않았지만 자연물도 포함된다면 얘는 자연물에게 인격을 부여했다라고 볼 여지도 있다. 모든 것에 자연물이 포함된다면 모든 자연물들이 서러워한다, 씨름한다라고 했으니까 1번에 1번 인격을 부여하는 자연물이 일단 가에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아름다움을 나타내시는 얼굴. 이 누구 얼굴이겠어? 죽지랑의 얼굴이겠지? 아름다웠던 얼굴은 과거의 죽지랑의 아름다운 얼굴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겠니? 주름살. 죽지랑의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고 있네. 지금은 늙으셨고 사라지셨고 돌아가셨고 부정적인 상황 대조하고 있다. 눈 돌이킬 사이에나마 만나 뵙도록 하리이다라는 건 아주 잠깐이라도 만나 뵙고 싶다. 이게 또 소망이죠. 눈 돌이킬 사이 진짜 눈을 살짝 돌이킬 정도로 잠깐 동안이라도 나는 죽지랑 그를 만나 뵙고 싶은 어떤 간절한 소망이 들어가 있다. 2번에 1번 잠시라도 낭과 만나고 싶은 화자의 간절함 맞다. 낭이여 지금 불렀어. 그러니까 뭐야 말 건넨 어투 혹은 청자 혹은 대화는 아니지만 대화체야. 그죠? 대화는 낭이 대답을 해야 대화지. 대화는 아니지만 대화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독백인 거야. 전체적으로 독백이지만 거기에 누구에게 말 건네는 대화의 형식, 대화체가 들어가 있다. 그리운 마음에 가는 길. 누구한테 가는 길이겠어? 누가 그리워서 누구에게 가는 길이겠어? 죽지랑이 그리워서 죽지랑에게 가는 마음의 길. 그를 계속 소망하고 그리워하고 간절하게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의 길이 다북수 우거진 마을에 함께 할 밤이 있으리까. 이 부분이 어렵고 좀 기억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북수 우거진 마을은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어. 첫 번째, 죽지랑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얘는 죽지랑의 무덤이 있는 곳이야. 그 옆에서 하룻밤 잘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얘가 죽었다면 무덤이고 하나는 그냥 그가 없는 부정적인 현실이야.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부정적인 어떤 그가 없으니까 부정적인 거지. 그런 현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잘 밤이 있으리까 있으리까도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있을까? 정말 다시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는 밤이 있을까? 확신은 아니야. 두 번째는 있을 거야. 있을 것입니다. 확신이지. 하나는 확신이 아니고 의구심 정도 되겠지. 잘밤이 있을까? 하지만 있었으면 좋겠어. 잘밤이 있을 것입니다. 간절하게 소망하니까 분명히 그런 날이 있을 거야 라고 확신하고 있는 그런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2번에 2번. 난과의 재해를 지금 여기서 체념이란 단어를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거 보고 함정에 넘어가면 안 돼요. 체념이라는 건 포기잖아. 포기라는 건 우리 이 이별 상황을, 이 상황 자체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이거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 아니죠. 마지막에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잖아. 다복수 우거진 마을에서 그게 무덤이든 아니든 다시 만나는 그 공간에서 하룻밤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있을 거야.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맥락의 소망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체념이라고 하면 안 된다. 2번에 적절하지 않은 건 2번이겠네. 3번에 1번을 보자. 1번, 2번. 화자는 자, 지금 여기서 부정적인 상황은 죽지랑이 없기 때문이야. 랑을 만나지 못해. 죽지랑을 만나지 못해서 시름 속에서 고통스러워한다. 맞는 얘기. 낭과 제어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부정적 현실을 견뎌내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그날을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으니까. 1번 맞다. 2번. 역사적 인물인 죽지랑 맞죠? 이거 둘 다 역사적 인물이라고 그랬어. 과거에는 아름다워서 간봄 그리워하는 그 간봄은 죽지랑이 있었던 그 시간이고 그때 죽지랑은 아름다웠어. 지금은 주름살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과거에 젊었던 시절인 간봄에 지녔던 아름다운 모습 맞아요. 대비되는 대조되지 얼굴이 주름살을 지으려는 모습으로 화자는 묘사하고 있으니까 2번도 적절하다. 5번 가해 화자는 낭과 같은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가 필요하다. 지금 없는 것이 문제적 상황이에요. 이 보기 마지막에 현재의 문제적 상황이 뭐야? 그가 없는 게 문제적 상황이에요. 마지막에 그걸 극복하고자 하는 거니까. 맞는 거죠. 나지문. 전각이 깊고 엄숙한데. 전각이라는 건 이게 궁궐이야. 궁궐이란 공간은 굉장히 깊고 엄숙한 공간이지. 신하가 어떤 신하인지 앞에서 임금을 위해서
화왕과를 노래하고 있대. 그 화왕과의 내용이 세 번째 행부터 화왕과의 내용인 거야. 화왕, 꽃의 왕이 봄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 얘들아 이게 지금 이런 걸 뭐라고 하니? 의적 표현이라고 하죠. 표현 방식. 우의적이라는 게 뭐야? 어떤 자연물에 대해 뭔가 인격을 부여해가지고 사실은 자연물 얘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인간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의적 표현 방식을 쓰고 있네요. 봄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 진홍색 연자색 꽃이 가지마다 분분해고 걔네들이 싱긋 한번 웃으면 온갖 교태가 생겨나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지금 화자는 이런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지. 왜? 디귿 보세요. 임금의 마음이 잘못될까봐 너무 걱정되는 거야. 진홍색 연자색 꽃은 충신이 아니야. 간신들이 화려한 어떤 옷을 입은 간신들이 교태를 부리고 아양을 부리고 이런 거에서 임금이 부정적인 어떤 이런 인물들한테 넘어갈까봐 화자가 걱정하고 있는 거니까 얘네들은 간신에 해당되는 부정적 상황이다. 2번에서 3번 임금이 미혹될 것을 걱정하는 충성스러운 어떤 충신의 태도가 드러나는 거지. 염려하는 거니까. 누가 알리오? 백두옹이 군자와 같은 부류인 것을 도치법이 나왔어요.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모르나 봐. 진홍색 연재색 꽃하고 대조되는 애가 골짜기 속에 숨어있는 백두홍이야. 그러니까 지금 대조되는 소재가 되는 거지. 백두홍이 군자와 같은 부류야. 군자라는 거는 긍정적인 사람이잖아. 굉장히 경험 있고 노련한 충성심, 충신과 같은 부류인 것을 잘 모르나 봐. 안타까워하고 있네. 지금 임금이 누구한테 확 넘어가려고 그래. 꽃들, 화려한 꽃들한테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을 염려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봄이 와가지고 잡초와 함께 뒤덮여가지고 천거할 길이 없으니 그것을 어이하고 어떡하냐 이거 안타까워하고 있죠. 뭘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야? 백도원 같은 사람이 사실 짠 하고 앞으로 나와서 임금한테 좋은 말 해주고 충성스러운 말 해주고 간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얘가 지금 잡초와 함께 뒤섞여 있대. 그러니까 잡초라는 것도 백도원을 가리는 부정적인 어떤 자연물에 해당되겠지. 잡초와 함께 뒤덮여서 천거를 할 길이 없어. 천거라는 게 무슨 말인지도 알아야 돼. 천거라는 건 백두홍을 앞으로 착 밀어서 내세워줄 그런 어떤 행동이야. 백두홍이 앞에 나가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떡하냐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지. 나라를 이룰지 엎을지 이루는 건 긍정적인 거 엎는 거는 부정적인 거잖아. 이거를 일찍 구별해야 돼. 그러니까 누가 정신 차려야 돼? 임금이 정신 차려야 돼. 색황이랑 현인 중에서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해? 색황이 아니라 현인을 가까이 해야 해. 누가? 임금이. 색황이 어찌 현인을 가까이 하는 것만 하리오? 서리법인데 색황이라는 거는 뭐 여색을 밝히는 거래. 응? 타락하는 거래. 이러면 안 돼, 임금님. 현인을 가까이 해야 돼. 현인이 누구야? 백두홍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만 못해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 해설적 표현으로 현인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어떤 충신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죠. 그랬더니 이 한마디. 이 한마디가 뭐야? 정신 차리세요. 이거 색강 말고 현인을 가까이 하세요라는 이 한마디에 어머 신라의 임금이 정신을 차렸어. 미혹이 풀렸어. 계림을 풍동시켜 태화를 이루었네.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여기 뭐 나오긴 했지만 몰라도 어쨌든 긍정적인 상황을 이루었다라는 얘기지. 태화라는 게 어떤 좋은 세상을 이루었다라는 얘기겠지. 이제 정신 차렸어. 정신 차렸으니까 산과 들을 다 다녀서 꽃향기를 모으는 거 긍정적인 행동이야. 임금의 긍정적인 행동. 꽃향기를 다 모았는데 여기서 꽃이 부정적인 아까 나왔던 진홍색 연재색 꽃하고는 의미가 달라. 이런 거 정확하게 봐야 돼. 꽃향기를 모으는 건 긍정적 인재들을 이제 불러 모으기 시작했어. 그럼 나라가 잘 되겠지. 그래서 난송과 두약이 빽빽하게 늘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긍정적인 상황을 이루었다. 난송과 두약은 긍정적인 자연물이네. 그러니까 2번에 4, 5번 나라를 이룰지 엎을지 구별해야 되는 거니까 4번 맞고 5번도 인재들, 긍정적 인재들이 모인 상황을 이런 꽃향기, 긍정적인 좋은 꽃향기가 나오는 난초와 향초 많이 늘어섰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영탄적 표현 쓰고 있어. 훌륭하구나. 이거 명령형음이 아니야. 감탄형 종결음이야. 당시에 설총 스승이요. 얘도 지금 아까 가하고 비슷하지. 낭이요. 설총 스승이요. 지금 둘 다 돈호법을 쓰면서 이것도 영탄적 표현에 해당된다. 둘 다. 정말 설총 스승 짱입니다. 보물피리 소리에 온갖 풍파가 멎었구나. 그러니까 설총의 한 말을 보물피리 소리라고 빗대어서 얘기한 거지. 이제 보물피리라는 건 이제 만파식적이라고 이게 피리 적자인데 설총이 불었던 어떤
요술피리인가 봐. 그 피리를 불면 나라의 어떤 근심 같은 것들이 다 해결되는 마술피리 같은 건가 봐. 그러니까 설총의 말에 온갖 부정적인 상황이 다 끝났구나라고 얘기하고 있다. 1번은 답이 나오지. 1번은 정확하게 둘 다 낭이여, 설총, 스승이여, 영탄적 표현 둘 다 사용했고 시적 대상인 주요 인물 누구, 북지랑이랑 설총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니까 그냥 3번이지. 1번은 왜 틀렸어? 인격을 부여할 자연물은 둘 다 있어요. 그죠? 나는 대놓고 얘네 꽃이 교태 부린다고 웃음 짓는다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인격을 부여했지만, 그리고 아까 가에서도 모든 것이 씨름한다라고 이제 자연물들이 근심 걱정 씨름한다라고 인격을 부여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인간의 속성을 대조했다라고 볼 수도 없고 예상감을 환기한다고 볼 수도 없다.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는 거겠지.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겠지. 2번 공간 이동이 없어. 화자가 이동하는 공 화자 자체가 공간을 이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4번도 후회라는 거는 이런 게 정확하게 후회라는 정서가 부정적인 정서긴 하지만 정확하게 여기서의 가에서의 부정적인 정서는 없기 때문에 지금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과 소망, 안타까움 이런 거지. 후회라는 거는 뭐가 나와야 돼? 했는데 하지 말 걸이라든가 안 했는데 할 걸, 그럴 걸, 내가 왜 그랬지? 이런 후회라는 그런 내용 자체가 없죠. 5번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변화하는 심경이 있지 않다. 3번. 네, 3번. 신라가 겪었던 역사적 위기를 온갖 풍파가 멎어졌다라고 했으니까 온갖 풍파로 얘기하고 그것을 막아가는 역사적 인물이 설총이다. 이거를 설총의 말을 보물피리 소리가 들리니까 다 끝났네. 풍파가 다 끝났네. 라고 어떤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다. 비유해서 칭송하고 있다. 5번. 나의 화자는 임금에게 이 한마디의 간언을 해줄 설총과 같은 인물이 지금 설총이 없으니까 지금 보기에서 얘기한 게 역사적 위기나 부정적 현실 여전히 드러내고 있고 그게 현재 문제적 상황이야. 그래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설총과 같은 인물을 다시 한번 기다리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 간언을 해줄 설총과 같은 인물이 필요한 지금은 문제적 상황이다.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인데 4번 왜 틀렸어? 백두홍하고 진홍색 연자색 꽃은 같은 애가 아니지. 완전히 다른. 얘는 허연 백두홍은 충신, 진홍색 연자색 꽃은 간신이잖아. 그러니까 백두홍이 지금 늙었는데 과거에 화려했던 게 진홍색 연자색 꽃이라고 이제 얘 과거가 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 말도 안 되지.